시작해도 되죠? 예. 자, 교재는 42페이지 오셔가지고요. 이번에는 부채인데 부채도 마찬가지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유동자산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유동자산 잘 하시면 유동부채는 금방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일단 부채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볼 건데요. 부채는 뭐예요? 빚이에요. 빚. 그래서 빚은 뭐 하셔야 돼요? 갚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써놨냐면 첫 번째 줄 보세요. 부채도 무슨 사건의 결과래요? 42페이지. 당연하죠. 빚을 내가 책임진 적도 없는데 네 빚이다라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과거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빚은 갚아야 되니까 이전이란 단어 보이세요? 제가 돈으로 이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요. 현재 뭐예요? 의무. 그래서 빚이라는 거는 갚는 거 외에 대안이 없는 것을 의무라고 표현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는 저희가 빚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속이랑 의무는 다른 거 아시죠? 약속은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깰 여지도 있지만 의무라는 거는 못 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현재 의무. 빨간색 동그라미 하세요. 의무라는 거에 동글뱅이잔 하시고 당연히 부채도 얘가 더 중요하죠. 빨리 돌아오는 빚이랑 천천히 돌아오는 빚이랑은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을 갈라볼 건데요. 또 왼쪽에 있는 아파트 표시부터 먼저 볼게요. 비슷하게 쓰여 있을 거예요. 얘도 3번부터 볼 거거든요. 유동부채에 3번 뭐라고 쓰여 있어요?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 이거는 뭐 갚는 거니까 갚는다는 표현으로 결제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2번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죠. 아, 이렇게 외우면 제가 거꾸로 보는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1번 가보세요. 1번. 뭐라고 써 있어요? 정상 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요 놈 때문에 이제 뒤에 몇 개 좀 별표할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부채라는 거는 연장할 수도 있잖아요. 만기를. 근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않다. 지금 유동부채 보고 있거든요. 12개월 이상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대요. 그럴 때만 유동이다라고 보시는 거니까 그 4번은 뭐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1번, 2번, 3번 잘 보시고 4번은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권리가 없다. 그렇지. 그래서 유동이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거 외에는 비유동이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왼쪽으로 오른쪽 42페이지 오셔가지고요.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 중에 또 유동부채의 2번. 무슨 채무요? 매입 채무. 걔랑 세트가 디귿이에요. 매입 채무랑 미지급금이라는 거를 또 같이 구분할 건데요. 아까와 비슷해요. 매출 채권과 미수금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네, 자,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써볼게요. 매출 채권이 자산 쪽이었잖아요. 얘는 어디에서 외상을 한 거였어요? 주요 영업, 외상, 판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요거랑 비슷하지만 느낌이 좀 다른 게 미수금. 미수금도 받을 돈은 맞거든요. 받을 돈이라는 사실은 맞는데 원천이 좀 다른 거예요. 어디에서요? 주요 영업 이외. 맞아요. 자, 이거 왜 가르는 건지는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이럴수록 더 우리 주주채권자님들이 유용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귀찮더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외상으로 팔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외상으로 사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쓰는 게 바로 매입 채무. 저희가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는 끝날 때까지 할 거예요. 왜요? 엄청 중요한 거니까. 매입 채무는 그럼 뭐라고 쓰시면 돼요? 주요 영업인 건 같은데 외상으로 뭐 하신 거예요? 사온 거예요. 맞아요. 원재료 같은 거. 아니면 그 상기업 아시죠? 만들어진 물건을 사와 갖고 파는 업종. 그럼 살 때 제가 거래처한테 뭐 한 거예요? 아, 나중에 돈 줄 테니까 물건 좀 줘봐. 그럼 저는 뭐예요? 매입 채무가 생기는 거죠. 그럼 반대로 주요 영업 아닌 것에서도 외상으로 사올 수는 있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써요? 미지급금. 요거는 주요 영업 이외에 외상으로 사온 거예요. 둘 다 갚을 돈인 건 맞죠? 이거 어떻게 안 갚아? 이거 안 갚으면 새거랑 사셔야 되는데. 그래서 갚아야 될 의무지만 원천이 좀 다르니까 구분 기재할수록 유용성이 어때요? 올라간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구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험에서는 구분하는 걸 물어보시겠죠 뭐. 자, 별표예요. 매입 채무와 외출 채권은 끝날 때까지 갈 거예요. 핵심이니까. 그래서 매입 채무 가보세요. 뭐랑 뭐요?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재고 자산을 뭘로 사오셨대요? 그렇죠. 외상으로 매입을 해왔다. 체크하실 수 있죠? 그럼 그와 동시에 어디도 같이요. 미지급금. 요거는 어디에서요? 이외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외에 구입을 외상으로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정확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이름을 쓰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였어요. 오케이. 오른쪽 갑시다. 오른쪽에요. 3번의 별표예요. 저기 오른쪽에 3번. 제목이 별표예요. 이름이 뭐예요? 예수금. 이름이 뒤에 금자 붙어 있어가지고 돈 같아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이건 자산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나중에 이제 합격하셔서 이제 아파트 경비사무소 가시면 직원들 월급 주시기도 하잖아요. 월급 이제 회계 처리하잖아요. 그럼 월급 예를 들어 300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고 계약을 맺었어요. 이거 다 줘요? 아니죠. 이것저것 다 띄어가야 되잖아요. 국민 연금에서 퍼가요. 국민 건강보험료에서도 퍼가요. 그죠? 눈물 나게 막 퍼가잖아요. 그래서 쭉쭉쭉쭉 퍼가고 제 돈은 제 주머니 25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럼 이 50만 원은 뭐예요? 예, 원래는 이래요. 원래는 제가 국민연금공단 가서 내야 돼요. 300만 원 월급 줄 테니까 네가 나머지 국민연금공단에 알아서 내라고 하면 내겠어요? 사람이 들어갈 때 마음, 나갈 때 마음 다른 거예요. 250만 원을 받으면 용인해. 내 돈이 250인가 보다. 사람들이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300을 주고 50을 띄어가라고 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싫어하지. 그러면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예 강제로 그냥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그냥 우리가 잠깐 보관하고 있다가 어디 다시 다 내야 돼요. 여기. 그래서 잠깐 맡아놓는 돈이라고 예수금이라고 불러요. 이거 다 돈으로 다시 줘야 되는 거죠. 국가에 내야 되는 헌납해야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때 쓰는 게 뭐예요? 예수금. 예수금은 부채예요. 부채. 우린 기업 회계하잖아요. 기업은 그냥 이 돈 잠시 보관한 거니까 다시 다 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예수금은 외워놔야 돼요. 이게 부채라는 거는. 예, 따라오시겠어요? 이름이 금이라 자산 같아 보여서. 그래서 예수금은 뭐라고요? 부채라고 쓰세요. 예수금 위에다가 쓰세요. 부채, 부채. 어떤 이름에서 쓰는 거라고요? 원천징수. 이런 걸 원천징수라고 부르잖아요. 안 내실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 내고 이런 거. 건강보험료. 받을 땐 좋죠. 낼 때는 속 쓰린 거지. 예, 내고 나면 이 돈은 안 그러면 안 내실 거 아니에요. 300만 원 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받아가지고 잠깐 보관하고 있는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채에서는요. 선수금만 동글뱅이 할게요. 아까 누가 있었어요? 선급금이 있었으면 그 돈을 받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뭐예요? 선수금. 계약금 받은 거라고 쓰세요. 아까는 준 거고 이거는 뭐예요? 받은 거. 계약금 받았으면 그거 다 돈으로, 그 물건으로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수금은 위에다가 계약금 받은 거라고 쓰시면 돼요. 계약금 받고 그냥 입 닦으시면 돼요. 다 물건으로 갚아야 되니까 빚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급금의 친구는 선수금이에요. 요 정도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극복하시면 되는 거니까 핵심 계정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급금이 있었으면 선급금은 뭐 건네신 거예요? 선수금은요? 예, 계약금 받은 거. 저희는 기업 회계하는 거예요. 돈 받은 거 만족하지 마시고 기업은 이거 다 갚으셔야 될 빚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급금, 선수금도 반드시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기재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정말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올 거니까 지금부터 눈에 많이 익혀두셔라.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에서는 특별하게 뭐 부담 가지실 건 없는데 3번의 사채만 동글뱅이 할게요. 기업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저희가 구멍가게 가지고만 할 거면 상장 안 하죠. 요 정도에서 만족할 사람이면 상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상장 기업 정도를 끌어쓸 사람이라면 굉장히 비전이 크신 분 아니에요? 저는 요만큼 규모 가지고도 돼. 예를 들어 여기 커피 가게 많잖아요. 제가 커피를 굉장히 잘 볶아가지고 요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럼 저한테 누가 와요? 프랜차이즈 한번 해보실래요? 오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풍운의 꿈을 가지고 나는 좀 큰 물에서 놀고 싶은 사람은 프랜차이즈 할 거고 나는 그런 거 번잡스러워서 싫어. 그냥 내가 몇 개의 매장만 관리하는 걸로 끝낼게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지금 풍운의 꿈을 안고 프랜차이즈 사업하기로 했어요. 대박 났어. 그럼 이제 뭐예요? 상장이라는 걸 하죠. 그러면 자꾸 더도 더 커져야 돼. 난 스타벅스 잡겠다 이거지. 동네에서 지금 커피 볶다가 난 스타벅스 잡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필요해요? 돈 필요하단 말이에요. 돈. 그러면 돈 끌어와야 되죠. 어디 가서? 은행에서는 푼돈밖에 못 빌려요. 큰일 하는 사람이잖아요. 에이, 쪼만한 일 하는 사람이야 은행 가서 읍소를 하는 거고 큰일 할 사람인데 무슨 은행? 에이, 은행 따위 내가 이겨. 그럼 나 이제 어디 가면 돼요? 주식시장에 가서 주주로부터 돈을 끌어오든가 아니면 뭐 하면 돼요? 사채를 발행하면 되죠. 채권자 모집하면 되잖아요. 큰 물 할 때 사채 발행하는 거예요. 사채 깨작깨작 거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큰 돈을 끌어오려고 하는 게 사채예요. 오랜 기간. 그래서 사채는 기본적으로 기간이 길다 짧다. 길어요. 그것만 설명드리려고요. 짧게 하려면 뭐로 사채를 발행해요. 그래서 큰 물에서 놀려고 하는 거니까 사채는 기간이 길다 정도만 좀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그놈은 자주 나오거든요. 비유동 부채에서. 네. 나머지는 충분하게 따라오시거든요. 길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름에 장기 쓰여 있으니까. 근데 사채 정도만 조금 구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로만 일단 구분해 두세요.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뒷장 넘겨볼게요. 뒷장에 오시면 이제 재무 상태의 마지막은 누구죠? 자본이라고 하는 건데 자본은 옆에 이름을 좀 보세요. 자기 자본이라고도 부르고 소유주 지분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 옆에 하나 더 쓸 게 있어요. 자녀 지분이라고도 표현해요. 교재도 있는데 한번 써보세요. 자, 이제 자산도 했고 부채도 했잖아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하나 더 얘기 드릴 게 있는데요. 이렇게 써도 될까요? 처음부터 쓸 걸, 그쵸? 괜히 썼다 지웠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잘 아시네요. 구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아까처럼 유동이 꼭 먼저 쓸 필요는 없어요.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비유동이 먼저 나와요. 왜요? 있어 보이니까. 비유동 짜증 훨씬 커요. 건물이 먼저 나오는 게 나아요. 현금 몇 푼 없는 현금이 먼저 나오는 게 좋아요. 그렇죠. 초반에 딱 보여줘야 되잖아요. 초반에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되게 큰 회사다. 현금 얼마 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나오는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분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본이죠. 자, 회계는요, 자본은 이렇게 결정해요. 주주 몫은 어떻게 결정돼요? 자산을 싹 팔아요. 망하면. 팔아야지. 건물 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급매하고 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부터 갚아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자본이에요. 그래서 얘를 잔여 지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는 순자산이라고 표현해요. 이름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그냥 자산과 순은 다른 거잖아요. 순은 뭐예요? 다 띄고 남는 거가 순이라는 거니까 그거를 쓰세요. 자본은 소유주 지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 다른 이름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잔여 지분이랑 무슨 자산이야? 순자산. 이거 똥으로 봐요. 순자산을 자산이래요. 환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 앞에 순자 붙었다는 얘기는 이거저거 다 띄고 진짜 남은 것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순자산이라고 꼭 좀 쓰셔라. 크게. 그래서 우리 회계는요. 이렇게 측정해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본이래요. 그것이 회계에서 생각하는 자본인 거예요. 네, 그러면 남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 밑에 있는 1, 2, 3, 4, 5를 보는 건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요거는 뒤에 가서 다 할 거니까 자본은 이름만 조금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다. 그럼 자산이 늘면 자본도 늘지 않을까요? 그림을 이제 그릴 거예요. 자, 보세요. 자산이 늘었어요. 부채는 안 바뀌었어요. 자본은 어떻게 돼요? 맞아요. 이런 게 종속적인 걸 자꾸 물어봐요. 시험에서는. 자본의 변화는 쟤들이 바뀌어야 얘가 바뀌는 거예요. 따라오셨어요? 그럼 반대로 자산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부채가 늘었어요. 자본은 어떻게 돼요?
맞아요. 이거를 잘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본은 요거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늘었니, 줄었니? 결과적으로 누구에 따라 달려요? 자산 부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자본 물어보면은 자산과 부채를 보셔야 돼요. 이것이 이제 가장 어려워지는 난이도인 거예요. 자산이 늘면 는다면서요. 부채 안 바뀌었고. 시험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회계를 거래를 주고 이걸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산이 늘면 누구도 같이 는다. 자본도 는다. 부채가 줄면 자본도 는다. 그렇게 연결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요 놈을 이제 뒤에 가서 여러 개를 얘기 드릴 거란 말이야. 요거 잘 그림을 그려 놓으세요. 그래서 자본은 그런 종속적인 특성을 지금 이해하는 거지 밑에 있는 이 복잡한 거는 조금씩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해보세요. 색깔 다르게. 지금 하얀색은 자산만 늘어난 거였어요. 이건 안 바뀌고 자본 느는 거였고 노란색은요. 자산은 안 바뀌었는데 부채만 늘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준다.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연결을 조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얘 물어볼 때 이렇게 화살표 따라오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본은 이것만 이해해도 만족이에요. 계속 할 거예요. 계속 그릴 거예요. 저 자본의 변화 읽을 때마다 그릴 거예요. 예전에는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았어요. 자본은 순자산이라니까 답은 못 찾아요. 답은 그래서 자본의 변화 물어보는데 막 다른 거 보고 계세요. 아니, 순자산이라면서요. 그럼 자산 부채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잘 좀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옆에 재무상태표라는 표 보이시죠? 이제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우리 조금 더 읽으실 표현 밑줄 긋고 갈게요. 그 재무상태표 보이시죠? 또 얘기해요. 무슨 시점? 일정 시점. 뭘 보여준다고요?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헷갈리죠? 재무 상태. 첫 번째 줄 보세요. 재무 상태표는 보고 시점, 가로하고 일정 시점이라고도 써 있는 거 보이세요? 뭘 보여준다?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라는 단어 보이죠? 그리고 뭐 보여준대요? 경제적 의무인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다. 알겠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시면 재무상태표 그려져 있는 거 보이죠? 제가 칠판에 쓴 거랑 비슷한 거 보이죠? 유동, 비유동 갈라줬네요. 오른쪽에 부채도요. 유동, 비유동 갈라줬다. 근데 저희는 그 밑에 걸 읽을 거예요. 자산은 뭘 보여주는 걸까요? 어디다가 썼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주주채권자님들이 돈을 100억을 투자했어. 그럼 그거를 경영자가 뭐 했겠어요? 썼겠죠. 어디다 썼냐? 그게 자산에 나와 있는 거야. 땅 사고, 건물 사고, 돈으로 갖고 있고 이런 거 자산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밑에요. 자금의 활용 또는 운용 상태라는 거 보이세요? 그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박스의 차변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박스 보이시죠? 뭐라고 쓰여 있어요? 네, 맞아요. 어디다가 썼냐? 이런 건 자산이 보여주는 거고 어떻게 끌어왔냐는요. 부채와 자본이 보여주는 거죠.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조달 원천 보이세요? 네, 그거. 어디서 끌어왔어? 채권자한테 끌어온 돈, 주주한테 끌어온 돈 있겠죠? 80억, 20억. 그거 가지고 100억 가지고 어디다 썼냐? 자산이 보여주는 거예요. 돈으로만 쥐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기업 좋을까요? 100억을 돈으로만 쥐고 있으면 좋아요?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어디다가 썼는지는 자산이 잘 설명을 해줄 거예요. 여기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재무상태표는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전기와 단기분을 뭐 하래요? 비교. 제가 아까도 2개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비교라는 것만 동글뱅이. 올해 것만 떨렁 나와서 뭐예요? 전기부터 어떻게 변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비교라는 것만 동글뱅이 하세요. 나머지는 뒤에 가서 계속 반복될 거니까요. 그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45페이지 넘기지 마시고 그 밑에 자산과 부채 표시라는 아파트 모양 보이시죠? 조금 작은 글씨로 그거 제목에 일단 밑줄 좀 그을게요. 자산과 부채 표시 보이세요? 자, 우리 아까 자산 부채는 뭐랑 갈라서 보여주셨어요? 유동과 비유동. 그렇죠. 그래서 자,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자산 부채 제가 어떻게 보여줬어요? 유동, 비유동을 뭐 해줬어요? 구분해서 표시. 요거를 유동, 비유동 구분 표시라고 표현해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은 다 이렇게 표기해요. 근데 이게 딱 안 맞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은행.
은행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를 가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회사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해서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것도 되기는 해요. 다시 대부분의 기업은 이렇게 지금 제가 쓴 것처럼 표기하는 거 맞아요. 뭐 8, 90% 이상은 다 이렇게 표기하는데 은행 같은 금융기관은요. 이렇게 보여주는 게 되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냥 순서, 빠른 순서, 느린 순서로 보여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썩는 것도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그었죠. 누가 대부분의 원칙? 그렇죠. 요거는 그냥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유동성 배열법으로만 표기해야 된다. 그렇지. 셋 다 된다 정도만. 근데 대부분의 기업은 다 이걸 쓴다. 그래서 그것만 읽으시면 되니까 그거 자산부채 표시함 8줄 정도 되는 거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읽어보고 요걸 좀 써놓으시면 돼요. 좀 글씨가 작긴 하지만 저희 교재는 아파트 표시에 좀 중요한 내용들 많거든요. 네.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그 위에 보시면 유동성 순서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그게 지금 유동성 배열법이에요. 그것도 되긴 해. 금융기관 같은 데는 이렇게 쓰는 것도 인정은 해줘요. 그래서 자, 읽으실 때는 이거를 뭐 달달 외우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게 원칙인데 이것도 인정은 하는구나. 되는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워낙 회사가 다양해서 그래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면 그거 안 맞는 경우는 어떡해요? 누워야지 뭐. 난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그래 너 그럼 이거 해도 돼. 인정해 줄 테니까 니네가 조금 편한 방식으로 보여줘라. 이해는 되셨어요? 요거 써두시면 돼요. 원칙 예외. 오른쪽에 빈칸 보이시죠? 그런 데다가 그것만 참고로 쓰시면 돼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시켜 드릴 거니까. 아마 만나보실 대부분의 기업은 저렇게 표기할 거예요. 유동과 비유동 구분해서 보여주는 거. 압도적으로 다 저렇게 표기해요.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어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문제 하나만 조금 풀어보고 가볼게요. 뒤로 와보세요. 자, 56페이지 와보실까요? 1번 문제가 18에 나왔던 기출문제네요.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56페이지예요. 다 읽어보셨어요? 기출문제잖아요. 18회 기출문제. 몇 번이에요, 답은? 5번. 아까 소비할 의도가 있는 자산이라고 외우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1, 2, 3, 4는 다 겹치는 표현이었고요. 특별하게 거슬리는 건 없으시죠? 네, 그래서 뭐 추가로 제가 또 설명드릴 건 없고 4번 좀 잘 보시라고 했어요. 현금이라고 무조건 유동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죠. 제한 기간이 10일 이상이 아니다.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딱 들어오네요. 대신 5번은 틀린 거죠. 정상 영업주기 내에 소비 실현의 의도가 있어야 된다. 답은 5번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 좀 1, 2, 3, 4를 잘 보시라라고 했던 것들이 그런 것 때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뒷장에 우리 5번 문제만 한번 같이 조금 더 읽어볼까요? 거기에서는요. 5번에서는 2번, 3번, 4번, 5번? 1번부터 읽어볼게요. 재무상태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해서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설명 필요한 건 더 드릴게요.
자, 5번에서는 답이 뭔지는 금방 따라오시겠죠? 제가 그거 설명드리려고 문제 푸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보시면 재무상태라는 것도요. 필요하면 중간중간마다 끊어서 표시할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는 얼마, 여기까지는 얼마 이렇게 이야기가 용이하다면요.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요거는 맞죠? 정상 영업주기 내에 뭐 할 거래요? 결제. 그리고 단기 매매 목적하면 무슨 부채요? 유동부채.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이 틀렸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항상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다 가능하다라는 사실만 따라오시면 된다. 우리 다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사가 업종이 이렇게 다양한데 무조건 이것만 돼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3번이 틀렸고요. 4번은 뭐 나중에 할 건데 매입처는 아까 주요 영업에서 나온 외상 판매, 외상 매입인 거고 충당부채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냥 회사가 갚아야 될 빚인데 종류가 다르니까 구분해서 보여줄 거예요. 5번. 정상 영업주기 내에 제공을 한대요. 그러면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면 된다. 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해설도 한번 참고로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따라올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합니다. 그러면 이제 포괄손익 개선서라는 걸 갈 거거든요. 교재는 어디로 오시면 되냐면 47페이지는 지금 재무상태표까지였고요. 이제 48페이지 오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제 조금씩 어려워져요. 48페이지 오시면 제목이 뭐예요, 이번에는? 네, 재무성과 하면은 뭘 보여줘야 돼요? 번 돈, 쓴 돈. 번 돈을 수익이라고 표현하고요. 쓴 돈은요? 비용. 수익을 벌고 돈을 써야 되죠. 아니, 제가 커피 가게 하려고 해도 돈만 벌어요? 아니요. 원두 사야 돼. 종합으로 아르바이트생 고용해야 돼. 전기세 내야 돼. 낼 게 더 많잖아요. 그럼 번 돈이 더 많으면 좋은 거고 쓴 게 더 많으면요? 아쉬운 거고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자산이나 부채, 자본이 있고 수익과 비용은 이제 그렇게 얼마나 영업을 잘했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재무성과 위에다가 쓰세요. 수익 비용이라고. 교재 보시면 재무성과라고 하기도 하고 영업성과라고 하기도 한대요. 열심히 일해서 벌고 쓰고 한 거를 잘 보여줘야죠. 대신 얘는 뭐 5년치 한꺼번에 보여줄 거예요. 1년마다 끊어서 보여주실 거예요. 1년마다. 제가 전년도엔 잘 벌어도 올해같이 상황이 안 좋으면 못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끊어서 보여줘야 돼요. 기간이라는 거에 체크하시고요. 되셨죠? 그러면 이제 제가 수익이라는 거 설명드릴 건데요. 요렇게다가 살을 좀 붙일게요. 재무상태표랑 연결하셔야 돼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두 개를 좀 그릴게요. 요거는 제가 유동으로 먼저 쓸게요. 유동이 좀 쓸 게 더 많아서 여기다가 유동자산이라고 먼저 쓰고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여기에다가 제가요. 재고자산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500만 원 가지고 있었어요. 제 창고에 팔 물건 500만 원치 있었어요. 그럼 저 뭐 했을까요? 저 그냥 보고만 있어요? 아, 금방금방 유행이 바뀌니까 저거 빨리 팔아야 돼요. 제가 항상 10월, 11월쯤에 세일 되게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그때 왜 세일을 해요? 밀어야 되니까. 저 밀어갖고 없애야 돼요. 그래서 막 세일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다 저런 것들이에요. 우리 모피 같은 것도 되게 일찍 팔죠. 왜냐면 모피는 영업 시즌이 10월 막 이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다 털어요? 한 4, 5월쯤에 털어가지고 돈 만들어야지 올해 뭐 만들든 말든 하죠. 그래서 재고는 팔아야 된다는 생각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재고가 항상 있어야 된대요. 아니야. 시험에선 재고를 자꾸 물어보니까요. 근데 시험과 현실은 다른 거예요. 재고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최소만 있으면 되죠. 아무튼 그 얘기를 하니까 뭐냐면 500만 원치 재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올 한해 열심히 뭘 했겠어요? 팔았겠지. 500만 원보다 싸게 팔아요? 비싸게 팔아요? 당연한 거죠. 누가 500만 원짜리 500만 원에 팔아요? 장사꾼이 밑주고 파는 거 믿으세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마찬가지로 500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판다고 해볼게요. 그럼 재가 사라졌겠죠. 재고가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면 현금 1000만 원으로 바뀌어 있겠죠.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어요. 뭐 하신 거예요? 영업활동 하신 거죠. 자, 볼게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자본이 500만 원이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기말이 얼마 됐어요?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 벌었죠. 너 뭐 했어?
수익 창출 활동을 했어. 그래서 5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된 이유를 누군가는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저 뭐 한 거예요? 재무성과 영업 활동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벌었습니다. 수익으로 얼마 번 거예요? 맞아요. 500만 원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렇게도 표현해요. 우리 회계적으로는요. 번 거는 1000만 원이고 저기 재고가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된 거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각각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500은 맞아요. 순으로 500번 거 맞죠? 하지만 1000만 원치 팔아서 500만 원 원가를 쓴 거지.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이게 수익 비용이에요. 이거 뭐 하신 거예요? 재무성과가 이걸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재무상태표만 보여주면 1000만 원이 된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500만 원 늘었구나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뭐가 늘어요? 자본이 늘거나 자본이 주는 걸 수익 비용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벌써 시험 문제 하나 나온 거예요. 또 해볼까요? 재미없으신 거 아니죠? 마찬가지로 재고자산이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으시면 퍼펙트.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를 저희가 이익이라고 불러요. 이름에 친숙해지시는 거예요. 번 돈은 1000만 원 맞잖아요. 500만 원 쓰셨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요. 올해, 단기에 순이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단기가 올해라면서요. 올해 순이익이 얼마니? 500만 원이요. 요게 포괄손익계산서예요. 이해는 되셨어요? 그래서 최소한만 할 거예요. 일단은 재무성과가 이런 식으로 자본의 변화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따라오셨죠? 근데 조금만 더 할게요. 48페이지 보시면 수익의 정의라는 거 보이세요? 자, 보세요. 수익이라는 건 뭐예요? 자산이 늘었죠? 자산이 늘거나 부채가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누가 늘었대요? 맞아요. 자본 늘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옆에 잘 보셔야 돼요.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효익의 증가로서 지분 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여기서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다 살 조금만 더 붙일게요. 현금이 얼마가 돼 있냐면 일단 이렇게 해서 돈 번 거 있어요. 그리고 조금 하나만 더 쓸게요. 현금이 200만 원이 늘어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수익 비용으로 늘린 게 아니고 그냥 주주가 돈을 내고 너의 회사의 주주가 되고 싶어 한 거예요. 아까 우리 주주가 돈 낸 거 뭐라고 했었어요? 자본금. 그냥 주주가 200만 원을 낸 거예요. 뭐 하고 싶대요? 너의 일원이 되고 싶어. 이거 열심히 일해서 번 거예요? 그냥 주주가 우리 회사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 거는 수익 비용 말고 다른 이유도 있다는 얘기죠. 다시요. 자본이 늘어나는 거에는 수익 비용도 있지만 뭐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지금처럼 그냥 주주가 지발로 찾아와가지고 너네 회사의 일원이 되고 싶어라고 주고 간 거는 수익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 회계에서는 유상증자라고 표현해요. 다시요. 주주가 되고 싶어서 돈을 들고 찾아오신 거예요. 유상증자는 번 거예요? 그냥 주주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치. 그러면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따로 보여줘야 돼요? 섞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본 변동표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수익의 정의 보이시면은 지분 참여자가 돈 낸 거 이게 유상증자거든요. 그거 수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제외한다가 키워드예요. 다시요.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살 붙이는 거 따라오시죠? 그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예요. 곧 만나볼 거니까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축인 거죠. 다시요. 이거는 제가 영업한 거 맞잖아요. 재고 팔아서 돈 번 거고 이거는 뭐예요? 그냥 주주가 나 너네 회사에 함께 하고 싶대요. 그래 돈 내놔라. 그래서 200만 원 받았어요. 일해서 버신 거 그냥 주주가 지 돈 들고 오신 거. 지 돈 들고 온 거. 그런 거는 유상증자라고 따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 쓰면 돼요? 200만 원. 자 보세요. 500이 1200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으로 번 500, 유상증자로 찾아온 돈 200.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퍼펙트하게 설명을 하는 거지 700만 원을 다 벌었다고 해놓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해서 번 거랑 주주가 찾아온 거랑은 완전 다른 거니까. 그래서 표가 각각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그림 그려서 문제 풀면 이거 시험 문제예요. 벌써 나왔어요.
올해도 시험 문제 이거였어요. 이거 얼마니? 이거 맨날 이런 거 물어봐요. 지겹게.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문제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나왔어요. 매년. 그럼 조금 더 해볼게요. 이제 비용으로 가보세요. 자, 비용도 같은 얘기 써있지 않겠어요? 비용은 제가 마이너스 표기 붙였죠. 자본을 줄여야 비용인 거잖아요. 쓴 거니까. 대신 누구는 제외한다고 써있냐면요. 자, 읽어볼게요. 자본의 감소까지는 따라오셨죠. 비용에. 근데 뭐는 안 된대요. 지분 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주식회사는 번 돈은 주주에게 좀 돌려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배당. 배당. 주주한테 돌려준 거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주주에게 다시 백을 해준 거지. 그렇게 해서 현금 배당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거는 주주끼리 거래한 거고 수익 비용과는 다른 거니까. 그래서 따로 보여줘 이런 얘기예요. 이러면 된 거예요. 시험 문제 여기다가 대입해 보실 거거든요. 답 나오는지. 그래서 자본이 변하는데 그 이유를 남은 친구들이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다 재무제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누가 설명해 주고요? 보관소님께서. 이 친구는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에다 별표하셔야 돼요? 제외한다가 키워드죠. 시험에서 맨날 그걸 포함한다로 낸단 말이에요. 다르잖아요. 되셨어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그리시면 대부분의 문제는 맞아요. 물론 조금 더 어려운 얘기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따라오시면 충분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조금 쉬운 문제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수익과 비용의 정의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대신 조금만 더 밑줄은 긋게요. 거기 수익에 보시면 48페이지 와보세요. 그 중간에 수익의 분류 보이시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매출. 매출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매출액을 얼마나 보고 있어요? 몇 조 단일걸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매출 가지고 열심히 이제 핸드폰 만들어서 판 거잖아요. 그럼 뭐 써야 돼요? 매출 원가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데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데는.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대신 매출이 가장 주된 활동인 거고요. 그 외에 기타 수익 보이세요? 기업들은요 당연히 매출이 가장 크고 뭐 이자로 돈 벌 수도 있죠. 은행에다가 돈 맡겨놓으면 이자 나오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야. 그런 건 다 이제 뭐다? 기타 수익이에요. 기타 수익. 그래서 뭐 임대료 수익 뭐 이런 것들 뭐 가지고 있던 집기 팔아서 생기는 돈도 있겠죠. 그런 거는 다 기타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당연하죠. 매출이 대빵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죠. 뭐 기타는 잡스러운 것들인 거고 매출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비용도 가장 중요한 비용은 매출 원가예요. 아까 재고 저 500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비용도 그냥 그 정도로 가장 중요한 비용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거는요. 다음에 다 볼 거니까 일단 쭉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요. 이제 문제 조금 풀어본 다음에 올게요. 오히려 이렇게 텍스트로 읽으시면 더 어려워서 쟤를 먼저 좀 풀어볼게요. 문제는 어디로 오시면 되냐면 55페이지 와보세요. 자, 거기에 예제 1번 보이세요? 이걸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고 푸는 겁니다. 보시면 빈칸에 들어갈 금액으로 적절한 거를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 얘랑 거의 똑같지 않아요? 비슷하죠? 자,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자, 기초의 자산이 얼마 있었대요? 150만 원. 그리고 부채가 얼마인지는 안 줘도 난 알 수 있는데요. 자본이 80이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읽으시는 거야. 근데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래서 기말에 자산부채 자본이 바뀌어 있겠죠. 열심히 영업활동했으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유를 보니까 수익으로 100을 벌었고요. 뭘 썼길래 순이익이 40이래요? 비용을 썼겠지. 그럼 이거는 없고 요것만 갖고 요 칸을 한번 채워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요거 지금 써있는 거는 헷갈리실 거니까 다시 요렇게 약식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는 기초라고 쓰시고 기말이라고 쓰시고 자산부채 자본부터 한번 채워보세요. 할 수 있는 것부터. 네.
요거는요,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게 나아요. 그 내에서 해석하려고 하면은 계속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요거 연결관계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기초의 자산이 얼마 있으셨대요? 150만 원 있었고요. 기초의 자본은 얼마였대요? 80만 원. 그러면 순자산이라는 자본의 특성상 얼마였겠어요, 여기는? 네. 맞추신 거예요. 그러면 80만 원을 가지고 출발한 회사였다는 거죠. 순으로 열심히 일을 했더니 기말의 부채는 50이 된 거래요. 있는 것부터 채울게요. 여기는 50인데 나머지를 채워야 답을 맞출 수 있을 건데요. 얘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초에 80만 원이 기말에 얼마가 됐는지는 수익과 비용님이 설명해 주신대잖아요. 자, 올해 얼마를 벌었대요? 수익으로? 1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이라는 거에 자본을 늘림과 동시에 쓴 게 있죠. 얼마를 쓰신 거예요? 60만 원 써야 40만 원 되는 거 맞으시죠? 그래서 60만 원을 썼대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바뀌었으면 올해 일 잘하신 건데요. 추가로 80에서 40을 늘린 거죠. 그럼 얼마가 현재 되어 있어요? 맞아요. 시험에는 요게 질문이에요. 당연히 이 정도는 내야죠. 그죠? 이렇게 해서 쟤를 물어봐야지. 왜냐하면 시험에선 뭐 내겠어요? 다 들어가 있어, 이런 거. 틀려야지. 시험은 여러분들을 편의를 봐드리는 게 아니고 떨어뜨리려고 내는 시험이니까 제일 헷갈리는 거 요거 내요. 기말 자산을 시험 문제로 내요. 요게 시험 문제예요. 저는 이런 거 내거든요. 그래서 기말 자산은 얼마 하셔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오지선다에 설마 120 없겠어요? 있죠. 왜냐면 120 찍는 사람 걸러내야 되니까. 질문 제대로 안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할 만은 하시죠? 아, 그럼요. 그래서 빈칸이든지 어디든지 이 연습장에 요거 좀 크게 그리세요. 그죠? 예, 뭐 종이 쪼가리 좀 작게 그리시면 안 돼요. 회계는 가능하면 그 이면지 같은 거 있잖아요. 벌어도 크게 지정 없는 종이들. 애끼는 종이 말고요. 저는 그 오죽하면 저 회계 공부할 때 제가 세무사 하려면 회계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 되니까 갱지 아시죠? 신문용지. 그게 되게 잘 써져요. 돈도 되게 싸고. 그래서 갱지 같은 거 엄청 이렇게 하면 그 앞뒷면으로 빼곡하게 쓰면 공부 되게 잘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쓰면 기분도 필기감도 되게 좋아가지고 쓰고 찍고 이러면서 이제 갔죠. 반도 못 써요. 설마 그렇게 공부했는데 반의 반절도 못 쓰고 그냥 끝났어요, 시험이.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좀 부담 없는 거에다가 크게 좀 쓰세요, 크게. 그리다가 뭐 칸이 안 맞잖아요. 또 써야 돼요. 또 그러니까 좀 크게 좀 쓰시라고요. 보면 막 깨작거려요. 다시 써도 자리가 모자라니까. 그래서 크게 쓰시고 다음번에 시험장 가서는 작게 쓰면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거 1번은 이렇게 좀 크게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해볼만 하죠? 그럼 이제 요거 있는 거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뒤로 오세요. 문제는요. 저희 7번으로 올 거거든요. 60페이지 와보세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조금씩 늘려보는 겁니다. 7번 같은 경우는요. 문제 위에 포인트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거의 뭐 기출문제도 거의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질문부터 볼게요. 질문부터. 뭘 물어보셨어요? 비용 총액. 그렇죠. 아, 칸 채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 한번 읽어보고 푸는 시간 또 드릴 겁니다. 기초 자산 기초 부채 나와 있고 기말 자산 기말 부채가 다 나와 있네요. 이번에는요. 그리고 현금 출자가 뭐예요? 유상증자. 주주가 돈을 내고 주주가 되고 싶어서 찾아온 돈이 5만 원 있는 거예요. 저건 번 거 아니잖아요. 출자라는 게 이거야. 자본금 내고 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현금 배당으로 얼마 줬대요? 10,000원. 수익 35. 됐어. 그러면 질문만 잘 보세요. 뭐 물어보셨어요? 네. 이거 물어봤네요. 이거. 여기가 물음표네요. 그죠? 네, 그러면 요거 칸 그대로 제가 숫자만 바꿔볼 테니까 한번 채워보세요. 요거 좀 살리면서. 네.
저기 계산기 다음 시간부터 갖고 오셔야 돼요. 계산기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예. 저희 계산기 제가 늘 얘기 드리거든요. 아끼면 똥 되는 거고요. 저 이거 2007년도에 산 걸 아직도 쓰고 있어요. 예. 한번 사셔야 돼. 이게 손에 익어야 다음 시험장 가서 이제 안 틀리실 거잖아요. 해볼게요, 요거. 일단 기초에 30이 있었고 기초 부채는 얼마였대요? 18만 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기초의 자본은 12만 원이었다는 얘기인데 기말의 자본이 바뀌어 있는 거죠. 열심히 뭔가를 했을 거니까 자본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건데 어떤 이유 때문에 늘었고 줄었나 이걸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에는 45와 22인 거예요. 45만 원과 22만 원. 그럼 얼마죠? 뭔가를 했으니까 변했네요. 그래서 이유를 따져보자. 수익으로 번 게 얼마래요?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 예, 번 돈이 35만 원인 거죠. 근데 쓴 돈을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요 마이너스 항목에다가 물음표를 잘 해놓으시고요. 유상증자로 끌어온 거는 수익은 아닌 거죠. 얼마예요? 5만 원. 이건 주주가 그 회사에 되고 싶어요 라고 투자한 돈이니까 수익이랑은 다른 거예요, 원천이. 그리고 현금 배당으로 주주에게 얼마를 되돌려줬어요? 1만 원. 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4만 원의 변화가 있었으니까 여기서는 얼마인지는 충분하게 역산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런 거 안 해보시면 헷갈려요. 이렇게 해보면 답은 나오겠죠.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가 있었어야 돼요? 7만 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12만 원에다가 7만 원 더하고 4만 원 더하면 23만 원 되는 거니까 요 네팅한 게 7만 원. 그러면 여기는 얼마였어야 되는 거예요? 28만 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맞아요? 35만 원에서 7만 원 남으려면 비용이 28만 원이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질문은 어디가 물음표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올해 시험은 이거 물어봤어요. 총수익 얼마인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물음의 위치는 이게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양식은 똑같잖아요. 아니, 물음까지 저보고 예측해달라고 하면 저는 힘들어요. 물음은 내는 사람 마음이니까. 근데 이 물음표가 옮겨 다녀요. 하지만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똑같다. 그래서 요 7번 문제도요. 빈칸이든지 옆에 크게 쓰셔서 물음표 잘 체크해 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시험장에서는 제발 뭘 물어보는지부터 확인하고 질문을 좀 푸셔라. 물음이 이거니까 여기다가 물음표 먼저 해놓고 푸시면 되죠. 답은 맞으니까 이거 계산 안 나오잖아요. 두드리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3번. 이런 게 기출문제 태반이에요. 태반. 그래서 이렇게 좀 풀어보시고요. 앞쪽에 6번 문제는 심화라고 쓰세요. 요거 괜히 공부하실 때 풀어본다고 하시다가 이거 어려워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심화 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좀 더 깊은 내용을 더 아셔야 돼서. 지금 어줍지 않게 건드리면 더 헷갈려요. 그냥 우리 확실하게 7번만 열심히 연습하시는 걸로.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안 연결되어 있어요? 재무제표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요. 밑줄 조금만 긋고 좀 더 하고 오늘 끝낼 거예요. 10분 쉬고 하시죠.